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10강 2026학년도 11월 수능 34번 빈칸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2위네요. 자,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문제 스타일을 저와 함께 한 3번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용하고 실제 공부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접근 방법이 달라요. 자, 먼저 실전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풀었느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칸트 나오는 순간에 땡큐죠, 여러분. 칸트는 우리가 철학자 중에서 정말 지문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공부를 하나하나 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공부를 또 안 했어. 대충 하신 분들은 또 어려워요. 칸트 하면 또 어려운 거죠. 자, 보겠습니다. 칸트는 요거 뭐죠? 요거 따고서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게 뭐죠? P죠. P. 법의 역할. 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 봤더니 뭡니까, 여러분? 요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또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죠, 자유. 그러니까 뭐 P이면 Q이다. 뭐죠? 그렇죠. 법은 뭐다? 자유다. 어때요? 역설이 좀 들어있죠. 보통 우리는 법은 뭘 못하게 하고 하는데 법이 자유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칸트는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이 뭘까? 여러분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글은 칸트가 법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글입니까?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글이잖아요. 도대체 칸트는 법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죠. 이런 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이런 지식을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는 사람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지문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상. 자,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건 역설적인 것이 좀 들어있죠. 자, paradoxical하죠. 역설적인 거 들어있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 법은 자유래요. 그러면 법은 뭐겠습니까? 자유의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속박이죠. 속박하지 않는다가 답이겠죠. 좀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속박. 자유를 속박한다라고 볼 수 없다. 법은 자유를 속박하는 답이 3번인 거예요.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1번 이것이 어려웠죠. 그러면 1번은 왜 어려웠는지는 공부를 하고 나서 뒤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전용으로는 설명이 끝났어요. 이거는 뭘로 푸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P면 Q인 걸로 푸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고? 그렇죠. 대조의 사고죠. 이걸로 풀었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자,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유인가요? 법은 자유인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법은 속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평화라는 것은 핵이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롭다. 와우. 이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평화라는 것은 핵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낱낱. 좀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런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이런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칸트는 법의 목적이 뭐냐? 법은 바로 뭐다?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 우리를. 왜 그러지? 이제 그 이유를 들어봐야죠. 법을 자유롭게 해준대요. 자유를 보장해 준대요. 그러면 법이 없으면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개판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런 이성적인 법,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하는 거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성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추가가 돼야 돼. 이게 추가가. 자, 칸트는 자유로우려면, 진정한 자유가 되려면 이성적인 법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법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법은 내 자유를 완성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우리는 보통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인의 자유하고 나의 자유가 양립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자유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고 자유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주는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법은 이성적이라는 거. 이성적인 동의와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법은 모든 이성적인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성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원칙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타율적 강제가 아니고 이성에게 스스로 부과하는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공부를 다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저와 공부했던 분들은 요거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거 이어서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요거를 가리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가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자, 그냥 여기서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약한다, 구속한다, 제약한다의 반대는 자유겠죠. 요거는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여기서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인데 여기서는 이성적 자유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방종적 자유,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고 이성적인 자유에 대한 글이에요. 또 여기는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마음대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속박한다.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이루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이루게 하는 조건.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안전이냐 평화냐 갈등이냐 폭력이냐가 여기서 반대로 쓰인 거죠. 자, 요거 정말 오늘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알면 3점짜리 정말 쉽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쉽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평화가 있으려면 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평화가 있으려면 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소금하고 설탕만이 예를 들어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대조, A, B 대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는 거. 이런 지금 이게 이제 유집합이 되는 거죠. 이게 유집합. 집합이 A, B밖에 없어요, 지금. 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은 설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소금이 아니겠죠.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은 설탕이 없으면 안 돼. 요 개념이 정말 중요해. 그런데 이 글이 왜 어려웠냐? 여기 역설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역설이 들어가서. 자,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4번. 또 여기에서도 법이라는 어떤 구조의 틀이 자유를 조건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주의 느낌이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울타리를 만드는 거니까 구조주의 느낌이 좀 들어야 되고 요거 legal 법적인 프레임워크 요 단어 중요한데 같은 말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뭐 한 거예요? 그렇죠. general noun이죠. 이 general noun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요게 정말 멋있는 글이에요. 그냥 법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법, legal framework, search framework, search law 이렇게 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 정말 중요하죠. general noun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구조의 틀 under control 이건 not하고 같은 거죠. not 요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구조적으로 보셔요. 그 다음에 댐대에 늘 강조하지만 요 대명사 찾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이제 드디어 배경지식 저하고 공부하는 이유죠. 자, 배경지식 쌓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제발 실전적으로만 문제 풀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실전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이 실전에서 한 3문장 정도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기 3문장이 안 뽑혀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칸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질문이 칸트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이
법과 자유에 대해서 칸트가 뭐라겠냐. 자, 칸트가 굉장히 주장을 했어요. 강조했어요. 뭐를? 법이라는 것은 정말 필수적이 없으면 안 돼. 큰일 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극단적이고 궁극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해줘요. 그럼 자유가 보장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냥 막 대충 빨리빨리 해석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P면 Q이다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P면 Q이다를 만들어내는 능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개념과 또 단어, 이 개념이 어때요?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연결. 이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한다라고 했어요. 분석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걸 뭐라고요? 그래서 synthesis, 종합한다라고 그랬어요. synthesis라고 종합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리, 분석, 종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것들이죠, 여러분. 자,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 뭐예요? 자유라는 것을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느 테두리 안에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그냥 막 법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존재여야 돼. 이성적이어야 돼. 이성적인 존재라면 선택할 그런 법이에요. 스스로 선택할 이성적 존재라면 스스로 선택할 그러한 법이에요. 이성적인 존재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여야 돼요. 이거 하나 우리가 배워야 돼. 이거 이성적인 존재.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바인딩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법은 그냥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그냥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구속력이 있어야 돼. 안 하면 벌금 주고, 안 하면 형사 재판 받고, 안 하면 뭔가를 구속하는 거야 돼. 자, 근데 이 바인딩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규제하는 거, 규제. 인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해서, 그래서 규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룹니다. 자, 인간의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는 거. 이게 칸트의 법과 자유에 대한 글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글이죠, 여러분. 애우지 말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자, 자유라는 것은 준수하는 거예요. 준수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성적인 법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보편적인 법칙. 뭐 살인을 하지 말라라든지. 여러분들 살인하나요? 안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뭐 어떤 물건 훔치나요? 안 훔치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런 이성적인 법칙에 준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런 것도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자, 자유라는 것은 독립을 의미해. 뭐와?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임의적으로 하는, 방종적으로 하는 그러한 구속과는 독립을 이루어야 돼. 자유는. 자,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냐? 금지해요. 뭐를 금지해요? 이성적인 존재라면 하지 않을 것을 금지해요. 금지하는 그 법이에요. 금지하는 법이라면 실제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자, 별표예요. 법은 어떻다? 진정한 자유를 uphold 하는 거, uphold, 지지하는 거예요. 자유를 지지해요. 자, 뭘 막아요? 해로운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해로운 것에 상호 서로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uphold 지지해 주는 거예요. support 해주는 거예요. 자유를.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구속이죠. 자유를 제한해요. 근데 뭐에 따라? 요 중에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법이죠. 보편적인 법에 맞는 그런 자유를 막는다는 것은 자, 전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법이라는 것은 제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칸트에게서 자유라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 뭐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자유는 뭘 의미합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 이제 말해놔. 그죠? 이성적인 도덕 법칙이에요. 보편적인 법칙. 사람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인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잘 들어요.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인 법률의 그런 제약은 자유를 줄이지 않아요. 대신에 이성적인 보편적인 그런 제약, 이게 뭐예요? 법이죠. 법. 요 법은 익스프레스에 표현을 해줘. 뭐를? it, 자유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까는 uphold 해줬죠. uphold 해주고 표현해 줘요. 또 이 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질서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있나고요? 그죠? 프로텍트 해줘. 뭘 보호해줘요? 자유를 보호해주죠. 자유를. 자, 이게 지금 칸트가 주장하는 거예요. 칸트가. 자, 그래서 색깔을 칠해놨어요. uphold, express, 보호해주는 거예요. 자, 법이라는 것은 정당이에요. 정당이. 어떨 때만? 한번 여러분 얘기해봐요. 그렇죠? 이성적인 존재가 선택할 수 있으면 뭐를? 자유를, 법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 스스로.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행동을 제약하겠죠. 어떤 행동을 제약했어요? 이성적으로 하여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제한한다면 그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해되죠? 법이라는 것은 구조예요. 제가 아까 구조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구조예요. 이성적인 자기관리, 자기주도, 자기지배. 아까 자기지배가 뭐였어요? oneself, one gives, oneself.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법칙이죠. 이 이성적인 셀프 가버넌스의 외재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아,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오늘 쌓았어요. 자, 이제 문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걸 잘할 겁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항상 P면 Q이다. 즉, 개념과 개념, 즉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야 됩니다. 또 아래도 PQ가 있고 여기도 PQ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칸트는 한 명의 아주 강한 디펜더, 보호자예요. 뭐를? 법을.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에 강력한 디펜더예요. 보호자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법을 뭘로 여기는 디펜자예요? 그래서 guarantee라는 단어는 뭐로 만들겠죠? 보장이죠, 보장. 이건 궁극적인, 최후의, 완전히 엄청난 보장으로서 뭘 보장하겠습니까? of security,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but also 자유, of 보이시죠? 병렬. 자유를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뽑아내야 돼요? 그렇죠. 법은 이런 철학적인 이거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법은 그렇죠. freedom, 자유다. 이걸 뽑아내야 돼요. 이걸 못 뽑아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쑥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자, 여기가 파라독스가 있는 거죠. 역설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는 속박인데? 라는 생각, 개념을 완전히 역설적으로 뒤집는 거. 이런 관점, 이런 시각을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좋은 지문인 거예요. 아주 훌륭한 역설이죠. 자, 히가 누구였습니까? 칸트겠죠. 칸트가 그대로 내려왔죠. 칸트가 생각하기를 인간의 사회예요. 이제 인간 사회는 어떻다? 어디 쪽으로 이동합니까? 무빙. 인간 사회가 쭉 이동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성적인 그러한 구조로, 이성적인 형태로 가는데, 이 이성적인 형태는 규제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이죠. 법. 이게 이거하고 연결돼요. 이게 이렇게 법하고 이렇게 연결돼야죠. 아, 정말 지문이 너무너무 잘 만드는 지문이죠. 이걸 쓰신 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 보세요.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적인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규제된 이성적인 형태로 나아간,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아티스틱이죠. 이거 뭐예요? 아티스티즘. 이게 뭐예요? 그렇죠. 낙관적인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낙관적인 관점인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겠죠. 자,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러한 프레임워크에서만, 단지 효과적이고 바인딩된 리걸 워크에서만 요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요 법에서만이, 이것만이
사람이 harmony, 조화롭게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률 프레임워크에 의해서만이 규제된 이런 이성적인 형태로 이 사회가 진행한다고 생각했어요. 낙관주의죠. 그러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나, 자, 이제 나오죠. 왜 여기서 그러나가 나왔을까?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진보. 이게 뭐죠? 여기잖아요. 요거잖아요. 낙관적으로 쭉 사회가 진행할 거라는 그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죠? 그렇죠. optimistic 나왔네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optimistic한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however가 나온 거예요. 아, 여러분 진짜 이해되시죠? 혹은 고도로 고상한 그런 관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정말 중요하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글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성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글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글. 내가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이걸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 이 낙관적인 관점에서 not under control, 이게 보이십니까? 요 not under control이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자, 이제 공부하셔야 돼, 이렇게. 여기에 근거한 게 아니라 대조적으로 뭐다? 여기 이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낙관적인 이런 관점이죠. 누구의? 칸트의. 칸트의 낙관적인 관점은 어디에 더 가깝다? 홉스라는 그런 관점, 홉스라는 그런 사람의 관점에 가깝다. 반대로. 이해됐나요? 근데 그 홉스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홉스의 여러분 아웃룩, 홉스의 관점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죠. 홉스는 인간의 폭력적이고 아주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본성이 자, 여기서 이 뜻도 여기 뭐예요? 가목적어 이게 투죠. 유지하고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의 효과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유지시켜줘. 뭘 위해서? 평화, 안전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이스터블리시 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폭력적이고 갈등을 일으키시는 본성 때문에, 이런 본성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효과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던 홉스의 관점과 매우 가깝다 이 말이에요. 뭐가? 칸트의 관점이.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바이런트하고 컨플릭트하고 프로온 네이처 하니까 법이 필요하다는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홉스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플러스로 우리가 하나 더 배워보자면 우리가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만인의 전쟁이다. 세상은 모든 전쟁이에요. 누구의? against all. 만인의 전쟁. 만인의 전쟁. 모든 것에 대항하여서 모든 거에 맞선 모든 사람의 전쟁터라고 본 거예요. 이 세상을. 이 홉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올까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카운터는 의지하다예요. 우리는 인간,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아요. not but 보이시나요? 그렇죠. 다시 우리는 not but 선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요 있네요. 요 잘 보세요. 비유 썼죠. 여기 또 비유까지 들어갔어요. 와, 대단한 거죠. 심지어 이 마귀, 그러니까 악마들의 나라일지라도 하모니,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법률 시스템 안에 있으면. 근데 이 법률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속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시민,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이게 중요하죠. 평화죠. 평등이죠. 평등.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구속하는 법률 시스템 안에서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심지어 뭐가 있으면? 그렇죠. 요 효과적인 리걸 프레임워크를 유지하고 이렇게 establish 만들어 놓으면, 이 법률 시스템이 있으면 이 얘기예요. 자, 5번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은
도덕적 성품이 여기서는 중요하다? 아니. 도덕적 성품을 얘기하는 게,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글에서는. 또 어떤 글을 보면 도덕이 중요하다고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도덕이 중요하다는 우리가 또 그걸 다른 글을 또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도덕적인 성품이 아니라 바로 뭐에 의해서? 법률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제 이성적이에요. 이상적으로 칸트가 말하기를 법이라는 것은, 자, 이 단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제가 강조 많이 했는데요. 자, 인바디라는 것은, 이 바디는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 이거는 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이 말의 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추상이 있는 거죠. 추상이 있고, 이 천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 우리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 거죠. 이거에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걸로 우리 손에, 우리 눈에 보이게 구현되는 거죠. 이 인바디라는 단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법이라는 것은 구현된 거예요. 뭐를? 이상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이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예요. 뭐예요? 이와 같은 정치적, 폴리티컬한 원리들이 있어. 이건 뭐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인 이 원리들이 구현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걸로 체화가 된 거죠. 어려운 말 쓴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어려운 말. 예수님이라는 신께서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게 체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임바디예요. 임바디먼트.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단어 정말 중요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석이에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원리들, 어떤 정치적인, 자, 어떤 건 설명하죠. 자, 여기 나오나.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원리가 구체화, 실현, 구현된 것이라는 거예요, 법이. 이상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법이 칸트의 이상적인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한 이성적인 존재의 자유로운 선택이 바로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7번. 마지막 문제. 이 7문장. 정말 대단하죠. 자, 그와 같은 법 너무너무 고맙죠. 이거 나오면 같은 말은 얘기잖아요. 문장이. 벌써. 고맙죠. 이성적인 존재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러한 체화된 그 법이, 이 댐이 뭐예요? 댐. 사람들이겠죠. 이성적인 존재겠죠. 여기 요거 모든 요 댐 알아야 돼요. 모든 이성적인 존재라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금지해. 근데 그 어떤 것이 뭐예요? 이성적인 존재라면 이성적으로 하여튼 하지 않았을, 이성적인 존재라면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을 죽여. 이성적인 존재라면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anyway라는 것은 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런 뜻이 되죠. 하여튼이니까 anyway, 하여튼 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성적인 존재라면 하지 않았을 것을, 뭐가? 그렇죠. 이성적인 존재가 하는 것을 법이 금지한다면 그러면 법은 어떻다? 그렇죠. freedom, 자유를 나시겠죠. 자유를 막지 않겠죠.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죠. 법은 어떻다? freedom, 자유다.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죠.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아까도 설명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칸트는 어떻다고요? 법이 어떻다고요? 법이 freedom이에요, freedom. 근데 freedom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protect, 보호하고, uphold, 지지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express, 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법을, 자유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선택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시면 1번이 왜 답이 아니냐. 이제 여러분 이게 어렵다는 거죠. 보세요.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저하고. 자, 낫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합리적으로 혹은 타당하게 이런 뜻이잖아요. 자, 타당하게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게 아니다. 자, 이 문장은 자유라는 말과 타당하다는 말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제한을 하는데 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글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타당하지 않게 불합리하게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의미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시. 자유를 제한한 거에다가 타당하게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타당하게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불합리하게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그런 중의적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즉 합리적 제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글은 합리적 제한이 아니다. 그러면 제한이 아니다와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합리적 제한이다라는 글하고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근데 칸트는 합리적 제한이다고 법이 자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고 한 게 아니라 법은 자유를 올리는 거예요. uphold, 지지하고 보호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 조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타당하냐 아니냐의 글이 아니에요. 자유를 제한하는데 타당하다. 법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타당해. 자유를 제한할 때는 타당해. A라는 케이스는 타당해. 근데 B라는 케이스는 타당하지 않아. 법이 자유를 제한할 때 A라는 케이스는 그래 타당해. 근데 B라는 케이스는 타당하지 않아. 이런 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글은 제한을 인정은 하는데 그 제한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판단 영역이 이 1번이 답이라면 판단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걸 약간 왜곡한 거죠. 정말 어렵죠. 여기서는 법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 글은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어떻게 한다? 오히려 uphold, 지지하고 자유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개런티 해 주는 거예요. 이 글은.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1번 답이 아닌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법은 칸트에게 있어서의 법은 뭐예요? 강한 디펜더죠. 이게 뭐예요? 법률 시스템이죠. 정의 시스템의 강한 디펜더니까 낫이 빠져야 되겠죠. 2번은. 요거 속박이죠.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자유의 속박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자유를 지지하고 자유를 개런티,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요것도 그들이 누구에서 또 안 하면 안 돼. 뭐 이성적인 존재요. 이성적인 존재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기 효과적이다. 아니죠. 요거 아니죠.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이상적인 법률 프레임워크의 가정 안에서 수락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가정 아래에서 이상적인 법률 법이죠. 이거는 법의 가정 안에서 이상적인 법률 프레임워크의 가정 아래에서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아무 얘기나 그냥 한 거죠, 여러분.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정말 이걸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이거 알면 3점짜리 풀기 너무 좋고요. 이 파라덱시컬 하죠. 구조주의, 이 법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구조 요거. 정말 중요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정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널리 여러분 소개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녕.